집중 토론 진수희, 김유정 전 국회의원과 국회 상황을 비롯한 총선 준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총선 41일 전입니다. 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에 여야가 합의를 이뤘습니다. 41일 전에. 원래는 1년 전에 하기로 돼 있는 건데 여지없이 이번에도 상당히 지각 늑장 처리하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21대 때는 39일 전, 네, 39일. 그리고 20대 때는 42일 전이니까 평균작은 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 진짜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을 예. 늦어도 한참 늦게 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여야는요. 예.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정치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유불리 너무 따지지 말고 이제 국민만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신다면 저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요. 예. 오늘 아까 말씀하신 그 획정안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예. 보면 그 논란이 됐었던 이 전북 지역의 의석수 하나 줄이는 거는 그냥 안 줄이고 그대로 가고 대신 비례 의석을 한 석 줄이는 이 안으로 이제 최종 타결이 된 것 같은데 예. 아마도 전북 지역 의석 줄이는 거는 민주당이 절대 못 받았을 것 같고 예. 비례 의석 줄이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은 늘 이제 비례대표 의석 줄이자는 게 입장이었기 네. 때문에 그 선에서 최종 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여야가 이제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이제 늦게 처리되기 십상인데 아예 좀 이게 이제 국회에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이런 선거구 획정을 맡기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법률로 좀 이걸 갖다 좀 강제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야 선거제도도 1년 전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도 네. 그냥 계속 미루다가 숨이 턱 밑까지 찼을 때 지난번에도 합의를 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선거구 획정 문제도 사실은 지금 그 후보 정식 등록일 한 3주 남았잖아요. 예. 3월 21일, 22일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오늘에서야 이렇게 합의가 된 걸 보면 참 그동안 여야 간의 이 거대 양당의 문제점을 이 선거구 획정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장 다음 주에 뭐 이제 경선에 들어가야 될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난감했을 겁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게 맞나라고 생각하는 후보들이 예. 많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연동돼서 막 한 3, 40개 지역이 막 이렇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이 많았을 텐데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 후보들이 이제는 조금 마음 놓고 열심히 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쌍특검법은 오늘 이제 처리될 네. 예정인데요. 예, 저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쌍특검법을 예. 그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선거구 획정안하고 연동한 거는 도대체 납득이 안 돼요. 별로 그 연계의 그 이유도 없을 뿐더러 네. 그거를 그냥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쌍특검 표결을 아니 쌍특검이라는 특검 자체를 막 패스트트랙을 태워가면서 신속하게 추진해 왔는데 이 재표결 시점을 이렇게 그냥 늘여놓은 거는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요. 예. 저거를 그 선거구 획정안하고 연동시킨 거 저것도 굉장히 잘못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아마도 그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에서 탈락되어 나오는 현역들이 이제 그 가결표를 던질지도 모른다는 예. 그런 막연한 제가 보기엔 별로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민주당의 총선 전략의 중요한 예. 하나였을 수는 있는데 선거 전략이라는 것이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걸 전략으로 삼아야지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전략에다 포함시킨다. 이거는 하책 중에 하책이었다고 보고요. 이제 일단 그게 무망하다 싶으니까 그거 네. 포기하고 오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는 이제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과까지 뭐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아마 가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 선거구 획정 문제하고 이거를 이제 연계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연계로 비춰지긴 합니다. 그러나 이 선거구 획정을 오늘까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이걸 타협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는 쪽에 사실 방점이 있어서 그걸 하지 않으면 이거 재의결도 안 하겠다라고 이제 협박 반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예. 다행히 이제 두 개 다 뭐 하게 돼서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민주당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천 잡음이 있어서 탈당하는 의원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 쌍특검 관련해서는 저는 이탈표가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도 이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거의 없을 걸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가결은 좀 기대 난망이었습니다만은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많을 거 아니냐?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생각보다는 없을 것이다. 거의 지난번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잠시 뒤에 이제 그 결과까지 한번 또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야 공천 상황 좀 살펴보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좀 공천이 쭉쭉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현역 그리고 친윤 중진이 좀 약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26곳의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현역이 18명, 그중에서 3명만 탈락을 했어요. 부산에서 현역 5명 중에 2명이 탈락했는데 김희정 전 의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현역을 물리치고 공천장을 거머쥐었는데 반면에 김기현, 주호영 이런 이제 현역 중진 의원들의 강세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중진 희생은 어디로 갔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국민의힘이 공천 시작을 할 무렵에 그러니까 전망이 어떤 게 우세했냐면 그 현역 특히 영남 지역의 다선 중진 현역 의원 물갈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용산 출신 자들이 대거 전략 공천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제 경선 진행되면서 공천 심사가 진행되면서 경선 지역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선에서는 중진 그 현역들이 아무리 30%, 35% 감점을 받아도 될 수 있는 그런 토양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이제 저런 현역 의원들이 대거 생존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도 보면 친윤 현역은 생존, 그다음에 친윤 신인들은 그 낙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친윤 윤핵관의 뭐라 그럴까요? 포션? 그거는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은 모양새인데 제가 걱정은 이제 공천이 마무리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통상 물갈이율이 공천 쇄신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역 물갈이. 네, 현역 물갈이. 그런데 이제 현역 물갈이 비율이 기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 걱정은 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라는 게 제로섬 게임이고 자신이 잘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실수로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가는 것이 이제 정치권의 이 특징이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저 시끄러운 공천에 이제 이 조용한 공천이 국민의힘의 조용한 공천이 약간 대조를 이루면서 조금 이쪽으로 득점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시끄러운 공천이라고 해도요. 그 시끄러운 이유가 쇄신 공천, 물갈이라고 하면 시끄러워도 저는 그 공천은 득점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번 공천은 시끄러운데 시끄러운 이유가 개파 공천이기 때문에 저렇게 시끄러운 거거든요. 그거는 득점이 될 수 없고 실점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놓고 보면 설사 물갈이 비율이 낮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이 제로섬 게임에서 상대 평가를 하면 국민의힘에 조금 더 좋은 점수를 국민들께서 주지 않을까. 뭐 제 희망 섞인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놓고 이제 민주당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진수 의원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발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워낙 지금 그 소리가 크니까 상대적으로 뭐 좀 잘 가고 있나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조용하게 사고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고인물 공천이다, 현역 불패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혁신 공천 또 청년들, 신인들 배려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현역들도 물갈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현역 물갈이 안 되는 것이 오늘로 이제 예정된 그 쌍특검법 이탈표 방지를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현역들 몇 명 탈락했다고 하는 지역은 다 그냥 초선 의원들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공천을 받은 인물들을 보면은 다 장관했고 시장했고 이런 중진들이기 때문에 이조차도 사실은 크게 이제 설득력이 없는 거죠. 현역 탈락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경선에 임했던 사람들이 또 비중이 훨씬 더 큰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는 또 들여다보면은 소위
용핵관들이라고 하는 예. 뭐 윤심 공천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들어갈 만한 사람은 다 들어갔어요. 주진우 비서관이랄지 이원모 뭐 비서관이랄지 이런 분들은 싹 다 들어갔기 때문에 무슨 조용히 뭔가 새로운 물갈이 형태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는 조용히 넣을 사람들 다 들어가고 중진들 그대로 가고 이런 공천이기 때문에 아무 뭐 쇄신도 아니고 감동도 없는 그런 공천이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조금 시끄러울 뿐이죠. 예. 지금은 이제 공천 과정에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공천이 모두 이제 끝나고 모든 대진표가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또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도 어제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이제 뭐 많이 이제 지적이 되는 것이 상당히 친명계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제 이런 이제 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장 꼼수 탈당 논란이 이렇게 된 민영배 의원 공천 확정 지은 반면에 친문계 좌장격으로 불리죠. 그래서 홍영표 의원은 부평을 해서 컷오프 됐습니다. 오늘 이제 경선 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임종석 전 실장에 의해서 홍영표 의원까지 이렇게 배제되면서 이른바 이제 문명 갈등이 더 고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배제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 공천 파동에 이제 뇌관이 네. 터진 그런 형국인데 임종석 전 실장만 해도 이제 원외 인사이고요. 네. 홍영표 의원의 경우는 이 원내에서 친문 좌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 네. 저는 홍영표 의원의 앞으로 거취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 되게 대거 네. 탈당 러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는 어제 뭐 재고 요청도 하면서 또 저녁에는 그 지역구의 선거운동을 이어가는 이렇게 네. 강온 양면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뭐 당이 입장을 바꿀 거라는 기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명분 축적용인 것 같은데 네.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탈당하거나 무소속 출마 이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종석 전 실장이 원래 그 대통령 실장 그만둔 이후에는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그 다시 출마하는 출마의 변이 윤석열 정권 심판 이런 거였는데 네. 만약에 탈당하거나 무소속을 하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민주당 선거에 아주 치명적인 그 영향을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출마의 변하고는 이 모순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선택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에 관해서 강경하게 정면 돌파를 하는 이유도 아마 임 전 실장이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자신감 예. 그런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뭐 탈당할 테면 하라는 식의 당 대표로서는 사실 적절치 못한 그런 메시지를 날리는 것도 다 네.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께서 당원이나 지지자들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상당히 이제 눈여겨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또 홍영표 의원은 또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했어요. 뭔가 결단을 어떤 식으로든 네. 양당 간에 내리는.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총선 승리할 수 있겠느냐, 제고해달라 정도의 어떤 그런 그 간곡한 요청이라고 할까요? 그런 표명이라고 할까요? 예. 그 정도 선에서 그쳤고 곧바로 또 본인 그 지역구에 가서 똑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봤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 전략 지역으로 발표를 하면서 왜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은 안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당에서 밝히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천 관리에 있어서 늘 역대 선거에서는 늘 잡음과 파열음이 나기 마련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이거를 관리하느냐, 매끄럽게 관리하느냐 이것도 저는 이제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설명을 못했어요.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그래서 그렇다면 왜 같은 친문인데 전현희 위원장이 갔을 때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무소속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탈당해서 뭔가 한다면은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의 기치를 걸고 하는 거는 우리의 목적은 같다라고 얘기했던 임 전 실장의 자기 부정가는 형태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어제까지는 오늘은 또 모르죠. 선거운동을 여전히 왕심 쪽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정도 본인의 이제 어떤 그런 그 억울함, 정당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그 몸부림 같은 거였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제 이미 그 전략 그 공천자로 전현희 의원을 이제 그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거를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임 실장의 결단만이 남아 있는 건데 좀 멀리 보고 당에 남아서 함께 네. 그 당선시키는데 좀 노력하면 굉장히 오히려 더 큰 인물로 돋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아마 그 당에 남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윤영찬 의원에게 탈당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유했던 사람이 본인이 정작 이렇게 되니까 나간다고 하는 건 또 앞뒤가 예. 안 맞잖아요. 예. 일단 이제 임종석 전 실장 거취와 관련해서 두 분께서는 이제 남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셨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줄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 뭐 탈당은 자유다, 경기에 질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탈당 의원들을 비판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언론을 향해서는 이 공천 문제가 국민의힘이 훨씬 심한데 엉터리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의 목소리까지 냈습니다. 어떻게 이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예.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상황에 대한 이제 정면 돌파식 이렇게 정면 돌파의지다. 예. 강경 대응이잖아요. 예. 이거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탈당은 자유다. 뭐 나가려면 뭐 나갈 수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예. 저는 속뜻은 탈당하려면 빨리 하라. 우리 갈 길 바쁘다. 빨리 공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프레임 불을 다시 지피고 예. 뭐 또 그래야 된다라는 속뜻이 숨겨져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데에는 이 정도의 그러니까 공천을 통한 이 정도의 당내 파열음이나 파장은 충분히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우리는 이대로 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민주당 지지자들의 여론에 대해서도 저는 이재명 대표는 자신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깥에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밖에 엄청난 강성 지지층, 예. 이재명 대표의 팬덤 그룹이 존재를 해서 그 사람들은 그냥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옮기잖아요. 예. 반대 그 개파에 있는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 보내고 뭐 와서 집단적으로 시비도 하고 이런 저는 강성 팬덤 지지층이 또 여론을 많이 그 주도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는 구석들이 있어서 저렇게 강경한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납득하기 힘들 정도의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대응을 보이는 거에는 다 그런 약간 믿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런 기조 계속해서 앞으로도 뭐 바뀌지는 않겠군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그 상황들 때문에 좀 매끄럽지 못하고 조금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뭐 하위 몇 %에 속한 의원이랄지 아니면 전략 경선 지역으로 정하든지 전략 공천을 하든지 간에 이게 좀 수긍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 과정에서 공정성이랄지 투명성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지 않는 점, 여론조사 업체의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그걸 받아들이기가 선뜻 어려운 그런 상황 때문에 당이 이제 파열음이 커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는 사실 뭐 광주에서도 현역 물갈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또 친문으로 불리우는 많은 의원들이 또 공천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조차도 다 이제 이런 것들에 가려가지고 마치 100% 친명 위주로 공천이 되고 있나? 이 정도로 그래서 시끄러운가?라고 착각하게 만들 정도의 지금 이런 그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그 팩트에 비해서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인데요. 변재일 의원이나 또 안민석 의원도 컷오프 시키는 그런 거랄지 이런 네. 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말씀드린 공정성, 투명성의 문제인데 네. 중요한 거는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소위 안민석이나 변재일 의원 같은 친명 말고 찐명으로 불리우는 예. 그런 의원들의 뭔가 희생도 조금 있어야 예. 이 상황이 조금 수긍이 되고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쿠아일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수습 국면으로 이제 국면 전환이 가능할 것인지 좀 지켜볼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